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AMC8 Must Know Impact 실전 개념 인트로덕션 영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AMC8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AMC8이라고 하면 또 생소한 친구들도 있고 한번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시험인지 잘 모르겠고 뭐 예를 들어 AMC8이 뭐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MC8은요, 정확하게 미국 교과과정들 중에 중등부 교과과정에서 나올 것에 중점 포인트가 잡혀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re-Algebra에서 공부하는 Number Sense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Algebra 1에서 나오는 Ratio와 Proportional Thinking, 그리고 Linear Equation Functions, 그리고 Estimate, 그리고 Statistics, 또 뭐가 있죠? Quadratic Equation까지 가끔 이 문제풀이에서 등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고, 그리고 Geometry는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Geometry는 전부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되 AMC 10, 12랑 다르게 넓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부분들 넓이 있죠? 막 이렇게 겹쳐져 있는 넓이, 혹은 Volume, 혹은 Surface Area, 이런 류의 생각들이 상당히 지배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AMC8 및 타 중등부 경시대회에 나오는 주제들 중에 교과과정과 안 겹쳐져 있는 부분들은 Number Theory라고 부르는 정수론 파트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교과과정에서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Pre-Algebra에서 공부했던 Prime Factorization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여기서 AMC8에서 내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버 티어리 부분들이 어찌됐건 경시대회다 보니까 정수론 파트들이 좀 더 줄을 이루면서 나오되 AMC8을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혹은 이제 시험을 쳐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AMC8이 사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은 몰라버리고 푸는 부분들은 또 이제 계산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형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MC8 시험의 특징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40분 동안 보는 25문제 시험입니다. 다 40분 동안 25문제를 푼다는 뜻은 꽤나 타이트하게 시간을 운용해야 된다는 거기도 하고, 내가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푼다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면서 그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낮을 수가 있더라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AMC10에서는, 12에서는 그래도 못해도 1시간이 넘기는 시험이고 에이미에서도 3시간이 넘어가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볼 때 난이도가 못 풀 것 같은 느낌의 문제들도 등장하는데 AMC8에서만큼은 난이도가 못 풀 정도의 문제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점자가 꽤나 많은 편이기도 해요. 만점자가 꽤나 많고 빠르고 신속하게 풀어야 된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맞추면 1점이고 틀리면 0점, 냅둔다고 해서 뭐 페널티가 있다거나 더 베네핏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등 경시대회에서 guts round와 같이 gut feeling으로 맞춰서 맞추면 통과, 틀리면 떨어져, 약간 이런 느낌의 guts round랑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AMC8을 굳이 해야 될까? 마지막 제가 스크린에서 보여드리겠지만 AMC8에서 얻은 자신감을 기반으로 AMC10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AMC10과 12에서 그렇다고 색다른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좀 더 많다일 뿐이겠죠. 자, 그래서 누가 이 수업을 듣는 게 좋을까? AMC8 Must Know Impact 실전 개념편은 수학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수학 교과 과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practical하게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풀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6학년, 7학년, 8학년들이 듣되 정확하게 이 부분입니다. AMC8 기출을 풀어봤을 때 아는 부분도 보이는데 모르는 부분도 보이는 친구들이 100%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들 중에는 너무 지엽적으로
지역이란 뜻은 local하게 적혔다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적혀서 그 부분을 모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counting probability 문제라던가 geometry 문제라던가 혹은 number theory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를 리 없는 문제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누군가가 좀 big picture, bird eye view로 좀 big picture로 한번 쫙 읊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된 친구들이 수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pre-algebra부터 geometry까지 저랑 개념 공부를 해봤던 친구들 있죠. 개념 정립은 끝났는데 심화 과정으로 조금 한번 더 들어가 보고 싶은 친구들, 융합하고 복합적으로 문제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 그 문제 푸는 게 즐거운 친구들이 수강을 해주면 되게 재밌게 100문제 한번 다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까? 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이 강의를 만들게 된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C8 혹은 중등 경시를 시작한다는 뜻은 아이들이 수학을 좀 즐거워하고 재밌어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듣습니다.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입문반으로 수업을 한다거나 정규반 혹은 심화반, 문제풀이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 대부분 AMC8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수학을 좀 즐겨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수학하는 그 생각하는 사고 과정들이 상당히 즐거운데 예를 들어 다른 타 교재라던가 어떤 한 부분에서 공부를 할 때 확률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무슨 뭐 염소가 맨날 어느 줄에 달려 있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문제들 너무 어려워요 라고 했던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든 재밌게 어프로치하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프랙티컬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수학적 즐거움이라고 해서 엄밀하게 증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프랙티컬하게 리얼 라이프로 쓸 수 있는 스킬 베이스드로 진행이 된다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학이라는 학문으로 접근하기보다 문제를 풀기에 가장 필요한 컴프리헨시브한 모든 기본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 강의를 찍게 될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이들이 카운팅을 할 때 아직까지도 그냥 손으로 직접 카운팅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반이라던가 제가 현장 강의를 할 때 항상 느꼈던 점이 이 부분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는 색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접근을 가르쳐줘야겠구나. 아이들이 그냥 눈으로만 푸는 친구들도 있고 눈으로 푸는 걸 떠나서 그냥 뭔가 계속 되게 단순한 패턴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 배웠던 것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혹은 거기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지속해서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확률도 다 그려야 되고 경우의 수를 세라고 했더니 그냥 진짜 다 적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이렇게 개념 강의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가르치냐 정확하게 크게 네 주제로 잘라봤습니다. AMC8 혹은 미국 중등 경시대회, 미국 중등 경시대회라고 있기 때문에 매스 카운트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시작해보려고 하는 친구들, AMC8 기출문제를 풀어보긴 했는데 한 13개, 12개, 13개 정도는 맞추거나 10개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선상으로 맞추는 친구들이 내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개념을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냥 같이 워크오버 하는 수업으로 들어보면 입문하는 느낌으로 뭔가 기본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로는 완벽한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MC 10, 12 공통주제로 제가 임팩트, 머스트 노우 임팩트를 찍었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르게 서술을 했어요. 다르게 서술을 할 때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라는 느낌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 강의만큼은 그냥 띄워져 있는 대로 그냥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면서 제가 특징적으로 적어주는 것들 다 필기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알찬 시크릿 노트를 하나를 만들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geb라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rates라던가 이런 proportional한 그런 관계들, direct proportion, work rates, speed 문제, 혹은 algebraic manipulation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좀 다뤄봤고 counting and probability는 중등 경시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했고요.
제가 중등경시대회를 출제한다면 낼 것 같은 위주의 문제들 위주로 서술을 하되 문제들의 난이도가 쉬운 경우에는 제가 그 옆에 풀이를 서술할 때 왜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쉬웠고 여기서 배워야 되는 기본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필기할 양이 좀 많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수강을 해주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버 시리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찾으라고 하면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찾을 때 그냥 직접 두 자리를 숫자를 비교하면서 그냥 찾는데 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바로 맥시멈 엑스포넌트랑 미니멈 엑스포넌트를 찾는다거나 넘버 시리에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써야 되는 도구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버 시리를 볼 때만큼은 아 내가 이거는 프리-알지브라에서 공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서술되는데 어떻게 보면 카운팅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른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가볍게 넘버 시리 모듈러 이퀘이션까지 제가 다 다뤄놨어요. 그래서 모듈러 이퀘이션까지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놀랍게도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모듈러 이퀘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되게 간단하고 재밌는 부분이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모듈러 이퀘이션을 제가 왜 가르쳤는지는 그 강의 내에서 문제들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리 문제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삼각형에서 기본적인 삼각형의 성질들, 사각형의 성질들, 다각형의 성질들, 그리고 원의 성질들 이런 류로 나가다가 원의 성질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넓이 이상한 부분의 넓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췄고 마지막 두 문제에서 제가 솔리드에 해당되는 볼륨과 서페이스 에리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이상한 부분의 넓이를 찾는 partial area를 찾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서술할 수 있다. 이 결국에는 그 부분들을 기본기를 배워놓으면 내가 어찌됐건 bird eye 뷰로 탑 뷰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아 이런 류의 생각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뼈대를 만들 수 있다. 기본기를 만들어 주려고 저는 요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기본기를 만들 때 가장 프랙티컬하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시를 통한 서술입니다. 예시를 통한 서술이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기 때문에 핵심이 될 법한 예시들로만 제작을 해서 가지고 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AMC 1012도 그렇고 에이미도 그렇고 제가 저랑 현장 강의에서 만나건 이 인강에서만 만나건 이 화면에서만 만나건 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AMC 8에서 원하는 바는 딱 한 가지예요. 중등 경시에서 잘 보면 제일 좋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기는 아는데 연습이 부족해서 못 푼 거구나라고까지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을 100% 획득을 했으면 좋겠고요. 고등경시까지 그 자신감을 끌고 가서 자존감 높은 학생으로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융합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교과, 경시, 교과에서 경시로 넘어간 문제를 우리의 목표는 재미있게 풀자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옆에서 누군가가 연필로 칙칙칙칙 쓰는 소리랑 지우개 지우는 소리, 흥얼거리는 소리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한 문제에 몰입해야 됩니다. 그 몰입하려면 문제가 재밌어야 돼요. 저랑 수업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재밌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후반 부분까지 풀 수 있는 자신감을 확실하게 쌓자는 겁니다. 우리 풀 수 있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풀어보자. 25문제 다 맞추자 아니에요. 25문제 중에서도 마지막 5문제, 라스트 5에서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건드려보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MC 8에서 잘해서 우리 AMC 1012로도 넘어가 보고 중등부 경시대회에 잘 기본기 잘 닦아놔서 알gebra 2랑 프리캘이랑 AP캘 넘어갔을 때도 정말 잘해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ust Know Impact 실전 개념 인트로 영상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강의에서 AMC 8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100번까지 우리 진짜 한번 다 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번부터 쭉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AMC 8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시험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주제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middle school competition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algebra 1 그리고 이제 geometry를 필두로 해서 약간의 number theory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주제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algebra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proportion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linear equation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equation을 해결해내는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variable을 설정한 다음 레이블을 해서 equation을 쓴 다음 그 다음에 뭘 하자 이거예요? solving 하자 이거지. 그지? solving 하자 이건데 여기 여러분들 제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isolate the variable이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lve the equation ax plus b equals c where a, b, and c are real constants by case working on a.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니 선생님 AMC 8을 한다면서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죠? 바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rea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real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real number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real number라는 것은 바로 실수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죠. real number는 이제 보통 우리가 algebra 1에서 학습을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죠? real number 라인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비교가 가능합니다. 비교 가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비교 가능, 가능이 아니고 가능이에요. 가능.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선생님 무슨 얘기죠? 두 가지 real number를 어떤 자식이 더 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이제 트라이코토미라고 부르는데 이제 두 가지 real number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가 성립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뭘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케이스 분류라는 걸 할 거야. 케이스 워크라는 걸 할 거야.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경우의 수를 쫙 잘라놓고 나는 real이라는 단어를 봤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줄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 1번 제가 일부러 이 1번에다가 요런 아주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면 보통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보시면 가당치도 않은 내용이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을 바로 넣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a 곱하기 x 더하기 b는 c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모르는 친구는 x예요. A와 B와 C는 전부 다 알려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배운 적 있죠? 이렇게 양변에다가 B를 빼서 translation property에 의해서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잘못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 잘못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죠? 아까 선생님이 real number에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동그라미 치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게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좀 건강하게 생각하는 방법. 우리 AMC 8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AMC 8하고도 AMC 10, 12도 넘어가 보고 AME도 넘어가 보고 가능하면 뭐 JMO, AMO도 넘어가 보고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을 때 A라고 적혀 있는 친구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나 앞에 0이 적혀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이런 짓을 엄마 해보고 싶은데 나 이거 괜찮겠어? 라고 해보고 한번 혼나보세요. 자, 이러면 혼나겠죠? 7 나누기 0인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그날 저녁 못 먹을 수 있죠. 그죠? 7 나누기 0.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근데 0은 아무거나로 나눠도 괜찮답니다. 뭐 이상한 소리야. 그지? 이상한 소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를 우리 denominator라고 부르는데 이 denominator에다가 0을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지. numerator에다가는 0을 넣어줘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돼요. 0을 넣어줘도 되는데 이 자식만 0을 넣지 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 있지. 너가 뭔데 A가 0인 걸 알았니? 얘 0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니? 나 몰랐던 거 아니야? 하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케이스 1번. A가 0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이라고 적는 거야. 생각을 그렇게 하자는 거지. 생각을 그렇게 해보니까 그러면 0이 아니니까 나눠줘도 되겠다. 헤헷. 엄마한테 안 혼나겠다. 헤헷.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0으로 나눠줘도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 봐봐. 케이스 넘버 2를 딱 적는 순간 어머머머머 되는 거지. A가 0일 수도 있잖아? A가 0일 수도 있네? A가 0이면 휘뚜루마뚜루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0 곱하기 X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니 C 빼기 B가 될 수도 있고 아니 C 빼기 B가 될 수 있는데 C 빼기 B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야. 야, C랑 B도 real number 아니겠니? real number니까 real number 빼기 real number는 real number입니다.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real number 빼기 real number는 real number입니다. 나 이거 증명 안 해도 되죠? 증명 안 할 겁니다. 알겠죠? real 빼기 real은 real number예요. 그래도 real number가 나왔는데 이 자식도 0일 수 있잖아. 그지? 야, 이 자식이 0이거나 이 자식이 0이거나 이 자식이 0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니? 그지? 0 곱하기 x는 0이랍니다. 이 자식 솔루션 겁나 많이 나와서 그지? x의 값은 겁나 많이 나와요. infinitely many입니다. infinitely many. 선생님, 그런데 잠깐만요. 두 번째 것은 뭐예요? 0 곱하기 x를 하였더니 분명히 왼쪽은 0인데 left side는 0인데 right side를 보아하니 0이 아닌 놈입니다. 야, 이거 마치 이런 거 아니야? 1,000원 딱 주면서 야, 너 2,000원짜리 뭐 사와가지고 잔돈은 너가 챙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0 곱하기 x를 했는데 0이 아닌 놈이 나왔어. 너한테 1,000원을 줬는데 2,000원짜리를 사오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여기에는 no solution이야. 이럴 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no!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솔루션이 한 개 있거나 엄청 많거나 솔루션이 없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들이 다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isolating variable 하면서 real number에 관련된 성질 바로 1번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괜찮지? 괜찮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거야. 생각을 좀 하자 이거야. rea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선생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때 뭐라고 했지? 엄마한테 엉덩이 맞는다 그랬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아주 손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단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뾰로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isolation of variable 중에서도 아주 독특하게 다양한 형태들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스페셜 타입이라고 부르죠. 스페셜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어차피 나와봤자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거는 크게 많지가 않단다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필기라는 걸 한번 해보자. 우리 필기를 한번 해보면 ratio라고 적혀있는 친구들이 있어. ratio 들어는 봤을 거야. 몇 대 몇, 뭐 A 대 B, C 대 D 뭐 이런 내용들 들어보지 않았니? 그치? 그럼 ratio라는 부분들은 선생님 뭐라고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rational expression, 유리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rational expression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rational expression에 관련된 형태들은 어떤 독특한 성질들이 있단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땅하게 만나게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radical expression. radical expression 선생님 저 AMC 보니까 잘 안 나오던데 루트 표현 자체가 많이 나올 수는 안 나올 수는 있어. 하지만 완전 제곱으로 나올 걸. 완전 제곱으로 나오니까 바로 radical expression에 관련된 형태들도 공부를 해볼 법은 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부분들은 바로 뭐냐? 어차피 나오는 애들이 정해져 있다 이거야. 어차피 나오는 애들이 ratio거나 radical expression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ratio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법하잖아? 공부를 좀 해볼 법한데 우리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랑 이거랑 같은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적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가능하려면 유일하게 반드시 성립돼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지. 반드시 성립되려면 얘들아 잘 봐봐. 여기 이거 알gebra 1 할 때도 항상 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어머머머머 하나로 묶어줄 수 있어 라는 것도 배웠지만 우린 여기에 조금 더 여기서 집중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왼편에서 좀 집중을 해보자 이거지. 이 자식? 이 자식? 사랑을 하고 있네. 이 자식이 깨트려. 자, 하트 브레이커가 되는 거지. 하트 브레이커가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 뭐야? 보이지?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야. 자, 1 더하기 3x를 3x로 나누셨단다. 3x니 1 더하기 아이고, 자, 여러분들 22번 출발. 22번 출발. 자, 22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Committee selection.
자, 동그라미 칩니다. 커미티 셀렉션. 이 자식, 커미티 셀렉션이란, CS란, 이 자식은 집합의 분할인데 21번에서 배웠던 전략을 그대로 배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Partition of natural number의 구조를 그대로 베껴오는 겁니다. 구조만 쏙. 이게 핵심이에요. 구조만 쏙. 구조만 쏙 가지고 오는 거야. 구조만.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십시다. In how many ways can three groups of at least one member be formed out of 6 peop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명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6명이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텝 1으로 내가 풀이를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 한번 봐봐. 이거는 외워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선생님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야, 이거를 개념적으로 내가 아무리 백날 설명을 한다 한들 애들이 풀어내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이 바로 얘인 것 같거든. 커미티 셀렉션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 커미티 셀렉션은 맨 처음에 자연수의 분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3개의 그룹을 뽑겠다라고 했어. 플레이트가 3개인 거야. 플레이트가 3개인데 6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명이 있으니까 얘네들 6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지. 6이라고 지정을 해준 다음에 최소값이 1이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최소값이 1이긴 한데 어찌됐건 락을 걸어주셔서 내가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얘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선생님 왜 0부터 출발 아니에요? 문제 잘 읽어. At least one member라고 적혀 있어. at least one member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스텝 2가 바로 시작돼. 나 스텝 1 끝났어.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이미 끝났거든. 구조적으로 이미 여기에서 이거와 다른 애들이 나올 수가 없어. 선생님 아니 아까도 계속 선생님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속 생각해봐도 헷갈리는데 411이랑 141이랑 114 다른 거잖아요. 아니 커뮤니티 셀렉션에선 같다니까. 자연수의 분할에선 같은 거라니까. 플레이트 사이에 순서가 없다고요. 플레이트 사이에 순서가 없다는 뜻은 플레이트 사이에 이미 순서가 결정됐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없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순서가 원래는 있는 거라고. 한계가 있는 거라고. 자, 스텝 2 가자고. 스텝 2. 스텝 2 달려보니까 이거 그대로 베껴와. 말 그대로 411이라는 거를 선생님 나 이런 식으로 자주 쓰거든. 4개의 스타를 적어. 그리고 1개의 스타를 적어. 1개의 스타를 적어요. 나 이런 식으로 6명을 여기에 뿌리겠다는 거야. 나 저대로 가지고 온 거잖아. 4명, 1명, 1명. 이해되지? 자, 4명, 1명, 1명인데 잘 봐. 6명 중에서 4명을 먼저 뽑아. 6명 중에서 4명을 먼저 뽑아요. 여기 들어갔어. 순서 없이 들어갔어. 커미티 셀렉션에서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두 번째 그룹에 2명 중에 1명을 뽑아. 남은 2명 중에 1명을 뽑고 1명 중에 1명을 뽑아. 자,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름 모를 누군가 땡땡땡땡이 들어갔어. A와 B가 들어갔습니다. B와 A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두 개는 다른 걸까 같은 걸까? 같은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땡땡땡땡 A, A, B랑 땡땡땡땡 B, A는 서로 같은 겁니다.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영어래 설명 잘 해볼게. The number of groups with the same number of members. 같은 명수의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룹들의 개수가 중요해요. 자, 4개짜리는 1개밖에 없죠. 그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1개짜리는 2개가 있잖아. 그 2개 사이의 순서를 무시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2개 사이의 순서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으라차차차차 이렇게 없어질 거거든. 얘 2고 얘는 1이니까. 얘는 뭐야? 6 곱하기 5, 2 곱하기 1이니까 15개란 말이지. 15개가 돼요. 자, 이거랑 비슷하게 얘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이 친구도 살펴보니까 3명짜리 그룹이 있어요. 2명짜리 그룹이 있어. 그리고 선생님 1명짜리 그룹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3명짜리, 2명짜리, 1명짜리. 자, 선생님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6명 중에서 3명을 먼저 뽑아요. 3명을 먼저 뽑습니다. 왜 3명을 뽑아요? 순서 상관없이 먼저 뽑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요. 왜?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곱해. 그리고 나머지 1명 중에서 1명을 곱해. 1명 중에서 1명을 뽑아. 선생님, 얘는 왜 위에 것처럼 안 나눠요? 자, 이거는 이런 얘기야. 3명짜리 그룹 몇 개 있어? 1개. 2명짜리 그룹 몇 개 있어? 1개. 1명짜리 그룹 몇 개 있어? 1개. 그 1개들끼리 서로 헷갈리지 않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곱하지 않는 거야. 자, 이해됐지? 그럼 선생님 얘는 그럼 6 choose 3는 어떻게 되냐? 6, 5, 4, 3, 1이니까 20이고 20이랑 3 곱하면 여긴 60이 되겠네. 60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주제를 한번 보자 이거지. 얘는요. 2명짜리 그룹이 이렇게 있고요. 2명짜리 그룹이 또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얘는 또 2명짜리 그룹이 또 이런 식으로도 존재하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6명 중에서 내가 2명을 먼저 뽑아요.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요. 2명 중에서 2명을 먼저 뽑거든요. 근데 2명짜리 그룹 몇 개 있어? 3개 있어. 걔네들 사이 순서 무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서 무시해야 된다 이거야. 아하, 순서 무시해야 되는구나. 이 자식을 결국에는 내가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는구나. 3팩토리얼이라는 뜻은, 이 3팩토리얼이라는 뜻은 이 그룹들 사이에, 요 그룹들 사이에 순서를 무시해 줄 거예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제거를 해보겠다. 그럼 여기 15개 맞지? 15개냐? 15개 6, 5, 1 맞지? 15개 15. 4 choose 2는 어떻게 되냐? 4, 3, 2, 1이니까 6개 나누기 6이니까 어머 15개네. 15개네 이 친구도. 15개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5개와 60과 15가 더해진 총 90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우리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좋습니다. 23번. Circles and bars. 이게 또 설명을 해야지. 설명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지? 23번. 중요하지. 아주 중요하지. 그지? 좋았어. 23번 보도록 해봐. 아이고. 자, stars and bars or circles and bars. 이거를 우리가 보통 영어 표현을 적기를 그냥 중복조합이라고 적어요. 중복조합이라고 적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얘들아,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진짜 아주 손쉽게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봐봐. 마블 사이의 순서는 없어. 마블끼리는 서로 구분이 안 돼. 그지? 구분이 안 되는 마블들을 구분이 되는 플레이트에다가 뿌려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수의 분할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내가 풀이를 2가지를 적어줄게. 풀이 2가지를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첫 번째 풀이에 좀 익숙해질래? 첫 번째 풀이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고요. 2번째 풀이는 조금 나중에 익숙해진 다음에 진행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풀이 1번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1번은요. 22번과 결을 같이 해요. 22번과 결을 같이 하는데 22번도 마찬가지로 이러지 않았어? Partition of natural number에 뭔가 구조를 빼온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니? 여기선 구조를 빼오는 게 아니야. Partition of natural number를 먼저 진행을 하고 순서를 부여하는 거야. 자, Partition of natural number를 먼저 진행을 해요. Partition of natural number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순서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순서를 부여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순서를 부여한다는 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를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 chocolate bars를 3명한테 주고 싶대. 근데 그 3명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7이긴 한데 그 A와 B와 C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700이 들어갔을 때랑 070007이 들어갔을 때 다 다른 것으로 인정해주고 싶어 그런 얘기야. 다 다른 것으로 인정할게 라는 뜻이다 보니까 우선은 우리 스텝 1 하다시피 당연히 스텝 1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텝 1은 뭐야? 자연수의 분할이잖아요. 자연수의 분할이니까 700, 610, 520, 430, 115, 124, 133, 223까지 딱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자연수의 분할만 물어봤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스텝 2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스텝 2에서는 순서를 부여하기 시작할 거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48번부터 쭈르르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48번.
지난 시간에 이제 47번에서 우리가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시작을 했고, 이제 여기서 한번 예시를 하나를 더 들면서 끝내볼 건데, 얘네들은 숫자가 커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정말 숫자가 크더라도 상관이 없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엑스포넨셜 넘버를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툴들이 있는데, 알제브레이크 툴이거든.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x의 n승 빼기 1은요. x 빼기 1로 나누면 x의 n승 플러스 x의 n승 빼기 1, x의 n 빼기 2, 점점점 x 더하기 1까지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줄 수 있어. 이게 가능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주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얘네들은 왜 그런지는 좀 한번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만약에 s를 이럴 수 있잖아. x의 n 빼기 1, x의 n 빼기 2, 점점점 x 더하기 1이라고 적어주면 양변에 x를 곱해주면 그럼 x의 n승, x의 n 빼기 1승, 점점점 x의 제곱 플러스 x라고 적어줄 수 있지. 그리고 얘를 서로 빼주는 거야. 서로 으라차차 빼주면 그럼 이 친구는 이제 x 빼기 1, x 빼기 1 곱하기 캐피털 S, 얘는 x의 n승 빼기 1이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s는 x의 n승 빼기 1 나누기 x 빼기 1이다 라고 관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건데, 얘가 왜 우리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01이라는 숫자는요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이에요. 선생님 저 몰랐는데요? 이제라도 알면 돼. 그지? 이제라도 알면 된다? 자, 봐봐. 선생님, 내가 GCD를 계산하고 싶은데요. GCD of 2에 1014 빼기 1, 그리고 2에 이게 1001이니? 1001, 그지? 1001 빼기 1이라고 한번 서술을 한번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내가 큰 놈을 작은 놈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얘가 과연 될까? 된다 얘들아. 2에 1014 빼기 2에 13승이니까 서로 빼주시면 2에 13승 빼기 1이고 점점점 2에 13승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서술이 될 거야. 그러면 나뉘어졌잖아. 나뉘어졌으니까 GCD of 2에 1001승 빼기 1, 2에 13승 빼기 1.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가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까? 너네 얘를 내가 X라고 적으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X의 몇 승이 될까? 77승이 되겠죠. X의 77승.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 야, 너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2의 13승에 77을 곱하면 2의 1001이 되겠죠. 당연히. 이거 어떻게 알아? 13 곱하기 77은 100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X면 X의 77승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 그러면 X의 77승 빼기 1은 X의 77승 빼기 1은 X 빼기 1로 나뉘어지니? 나뉘어지지. 완벽하게 나뉘어지잖아. 아하, 그럼 얘는 나뉘어지니까 나머지도 없어. 심지어 이 친구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됐다는 거야. 아하, 그럼 선생님 결국에는 2에 13승 빼기 1이니까 8192에서 1을 빼는 거니까 8191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아주 티피컬하게 AMC8보다도 약간 매스 카운트라던가 이런 류에서 좀 더 자주 등장했던 중등부 경시 라인업에서 좀 더 자주 등장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이렇게 끝을 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큰 숫자들이 나오더라도 알제브레이크 형태를 띄어서 나눠줄 수 있겠다. 이 대표적인 예시들은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공부는 해볼 필요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4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부터는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좀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얘는 even divisor니까 사실 divisor counting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divisor counting에 관련된 얘기고, divisor counting은 한 번만 필기를 한번 해주자면, 특징적으로 우리가 필기 부분을 좀 한번 잡아준다라고 하면, 우선은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을 적을 필요는 있어.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을 적어주면 P1의 Q1승, P2의 Q2승, 이런 식으로 점점점 PK의 Q의 K승이다 라고 적어놨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프라임들의 이제 첫 번째 P1의 개수들은, P1의 선택지는 사실 P1의 0승, P1의 1승, 점점점 해서 P1의 Q1승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Q1 플러스 1개인 거야. 그래서 Q1 플러스 1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P2의 0승,
P2의 1승, 점점점 해서 P2의 Q2승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Q2 더하기 1개만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으라차차 가보면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PK의 0승, PK의 1승, 이거 0이다 0, 점점점점 해서 PK의 Q의 K승 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QK 플러스 1개만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Q1 플러스 1개거나 Q2 플러스 1개, Q3 플러스 1개, 점점점 해서 QK 플러스 1개까지 다 곱해줄 수 있는 거야. 그게 전체 디바이저의 개수인데 이걸 또 그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 활용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 자, 우리 11 팩토리얼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죠? 문제를 보세요. 문제 풀이를 갈 거야. 얘는 2가 몇 번 등장했을까? 나도 몰라. 3 몇 번, 5 몇 번, 7 몇 번, 11 몇 번. 한 번씩은 적어. 얘네들은 알아. 얘네들은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 알아. 선생님 그거 어떻게 빨리 알아요? 야, 11 팩토리얼 안에 11 한 번밖에 안 나왔어. 7도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선생님 두 번째 7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14 안 나왔잖아. 그지?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5는 5랑 10 두 번 나왔으니까 총 2번. 자, 이제 3이랑 2를 찾고 싶은데 얘네들을 찾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P adding number of 11 factorial이라고 적어줄 수 있다. 그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11을 2로 나눠. 11을 4로 나눠. 11을 8로 나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5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8이 되시겠다. 이 친구는 8이 될 수 있고 얘는 3 adding number로 내가 계산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3 더하기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까지는 갈 수 있었겠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선 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왔니? 자, 여기까지는 서술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P adding number를 2 adding number, 3 adding number 한번 다 찾아줬다 이거야. 자, 내가 찾으려는 건 even divisor의 개수거든. even divisor의 개수인데 너네 얘네만 좀 집중해봐. 얘네만 집중을 해보니까 저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 아니겠습니까? 2에 원래 0승부터 출발해야 되지. 2에 0승, 2에 1승, 2에 2승, 점점점점, 2에 8승까지 쭉 총 원래는 9개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원래는 9개 선택할 수 있었는데 9개가 선택이 다 안 돼. 그렇지 않아? 9개가 선택이 다 안 되는 게 even 넘버여야 되잖아. 2가 최소 1개는 들어가야 돼. 아하, 8개 선택할 수 있구나. 그럼 선생님, 3은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해도 사실 괜찮지. 얘네들에 대한 조건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5개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5개를 선택을 해줄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그럼 요 놈들은요. 5의 0승, 5의 1승, 5의 2승 얘네들도 사실은 3개가 선택이 되는 거고 여기에 7의 0승, 7의 1승 여기에 2개가 선택이 되는 거고 얘도 11의 0승, 11의 1승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가 선택이 되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주는 거죠. 8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다. 그럼 얘는 40이고 여기에는 12잖아. 그럼 얘는 480. 480개만큼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49번이었어. 자, 좋았어. 49번이랑 그럼 이제 49번이랑 비슷하게 50번의 형태들로 한번 또 볼 건데 디바이서 카운팅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트릭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 50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업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50번 봐봐. 50번을 보니까 smallest positive integer with 10 distinct positive divisors. 자, 이미 디바이서 개수가 정해진 경우 디바이서 개수가 정해진 경우야. 정해진 경우. 그러면 반드시 다음과 같이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 반드시 다음과 같이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프라임 종류의 개수. 프라임 종류의 개수에 따른 종류의 개수에 따른 경우의 수야. 얘는 케이스 분류야. 케이스 분류. 선생님,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자,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잘 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시를 한번 잘 봐봐. 10개를 가지고 있대. 10개. 그러면 우선은 스텝 1은 이렇게 가는 거야. 스텝 1은 내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봐. 10을 먼저 10이라고도 적고 5 곱하기 2라고도 적고 마치 자연수에 분할하는 것처럼 더 적어.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이거야. 1은 곱할 수 없어. 그러니까 1은 곱하는 건 의미가 없어. 1을 곱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가 아까 49번에서 살펴봤던 거.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71번부터 쭉 한번 가볼까요? 71번. 자, 71번은 아직까지 닮은 꼴에 관련된 얘기이긴 합니다. similarity. 닮은 꼴에 관련된 얘기인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바로 소삼각형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소삼각형이라는 뜻은 무슨 삼각형이냐? 바로 이런 삼각형을 소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부르는 거지 학교에서는 이렇게 소삼각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삼각형이라고 봤을 때 유아림 선생님이 이렇게 소삼각형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B, C, D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친구가 이제 소자를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를 닮았기 때문에 소삼각형이라고 부른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안에는 닮은 꼴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닮은 꼴이 많이 들어가 있냐? 아니 그냥 얘네들끼리 이런 식으로 닮았거든. 이런 식으로 닮았으니까 실제로 보면 제일 작은 삼각형 ADC라고 불리는 친구 있죠? 삼각형 ADC라고 불리는 친구랑 삼각형 CDB랑 삼각형 CDB랑 또 누가 닮았냐면 가장 큰 삼각형,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거, 긴 거, 중간 거, 제일 긴 거, 짧은 거, 중간 거, 제일 긴 거, 짧은 거, 중간 거, 제일 긴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교과 과정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지오메트리 공부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뭐가 기억이 나야 되냐면 선생님이 대포 빵빵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D 대 AC는요. AD 대 AC는 CD 대 CB. 자, AD 대 AC는 AD 대 AC는요. 선생님 또 색다른 거 갖고 왔다잉. 재밌는 거 갖고 왔어요. 자, 이 친구는 CD 대 뭐가 됐어요? CD 대 CB. AD 대 AC는 CD 대 CB, BC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제 우르릉 꽝꽝 계산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AD over AC. 이 친구는 사실 CD over BC. 그래서 AD 곱하기 BC는요. AD 곱하기 BC는 요렇게 볼 수 있죠. 그 AC 곱하기 CD다.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이걸 또 나눠서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C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작은 삼각형과 중간 삼각형, 큰 삼각형의 어떤 닮은 꼴들이 등장하시겠다라고 이렇게만 적어두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게 너무 많거든. 그잖아. 너네가 봐도 너무 많단 말이지.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될 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소삼각형 안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알티튜드를 떨궜을 땐 정말 그런 많은 애들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로 한번 바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7이고요. 이 친구가 24고 그리고 전체가 25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군 거지. 그지? 여기까지 보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A와 D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여기는 아마 B고 여기는 C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중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BD의 길이에요. BD.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봐도 BD를 X라고 적으면 얘는 25 빼기 X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적힐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잘 봐봐. 제일 작은 삼각형과 제일 큰 삼각형끼리 닮았니 안 닮았니? 닮았다. 그래서 선생님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웨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접어서 이런 식으로 웨지, 이런 뭐 기역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는 형태로 만들어 보면 요 표현 자체가 누구랑 닮았냐면 얘랑 닮았어요. 요 놈은 요 놈이랑 닮았습니다. 요 친구랑 닮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 이해돼? 가장 작은 삼각형과 가장 큰 삼각형끼리 닮은 거야. 그래서 얘를 실제로 이제 내가 식을 적어야 되잖아. 결국에는 similarity라는 것은 결국에 similarity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면 우린 누굴 꺼낼 수밖에 없다. 레이시오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레이시오를 꺼내들 수밖에 없으니까 길이 대 길이의 비율을 우리가 7 나누기 x라고 설정을 해주면 제일 긴 길이 대 제일 짧은 길이는 제일 긴 길이 대 제일 짧은 길이다. 25 나누기 7이다. 라고 해서 49는 x 곱하기 25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할 때 정답은 결정이 됐잖아. 정답은 x의 값은 그래 49 나누기 25구나 라고 이렇게 결정은 되었는데 내가 선생님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야. 이걸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없나.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 왕을 그려줍니다. 엠퍼러를 그려주세요. 여기에 대포를 하나를 그려주는 거야. 대포를 하나를 그려주는데 어떤 대포를 그려주냐면 이제 B에 있는 국가가 feudal lord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feudal lord가 있어요. 요 feudal lord는요. 이제
반란을 꿈꿔. 반란을 꿈꿔. overthrow를 꿈꾼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 컨트리가 있는 거야. 여러 컨트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참고로. 이거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 아닌데 A가 짱이야. A가 엠퍼러야. A가 엠퍼러여서 엠퍼러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지금 빼먹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피를 빼먹고 있으니까 B가 나도 저래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나도 좀 엠퍼러 되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아주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기습 공격을 하는데 왕이니까 엠퍼러니까 좀 세. 황제니까 2번 공격하는 거야. 근데 2번 공격할 거 이 친구 기습 공격해야 되니까 나머지들도 합세하면 안 되잖아. 나중에 싸워야 되니까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들을 쏴 제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AB를 2번 곱하는 그 에너지, AB를 2번 곱하는 그 공격 상황에서 얘는 BD도 한번 공격해야 됩니다. BC도 한번 공격해야 됩니다. 라고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AB를 2번 공격했더니 얘는 49였잖아요. 그럼 BD는 한 번 공격했고 BC는 뭐예요? 25잖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X의 값은 49 나누기 25가 되시겠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들이 나온다는 거지. 대포 빵빵 참 쉽습니다. 여기에 대포 있어도 되고 여기에 대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대포가 있었다. 그러면은 AD 2번 곱한 거랑 요놈 곱하기 요놈. 이해되지? 자, 그럼 C에 대포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놈 2번 공격할 때 요놈과 요놈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다. 이거 지오메트리 수업 때 가끔 많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 71번 정답 쫙 구했고, 닮은 꼴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친구가 한 마리가 있어요. 바로 그 친구가 메넬라우스라는 친구예요. 자, 메넬라우스라는 친구인데요. 메넬라우스는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하드커버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하드하지 않습니까? 약간 하드코어한 컨셉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지엽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로컬해. 너무 로컬하지만 얘를 닮은 꼴로 살펴보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필요하시겠다. 닮은 꼴로 좀 살펴봐야 된다. 닮은 꼴. 자, 그래서 닮은 꼴로 살펴본다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높이에 대한 닮은 꼴들인 거예요. 선생님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이건 필기를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필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얘네들을 쓰는 타이밍이 있어. 얘네들을 쓰는 타이밍이란 세비안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여러 개가 묶여 있을 때, 여러 개가 그려져 있을 때, 중요합니다. 여러 개가 그려져 있다. 여러 개 그려진 경우다. 자, 그러면 이제 세비안이 누구냐? 세비안은 이런 놈들이에요. 벌텍스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선이 그어진 경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진 경우를, 이런 식의 경우들을 우리가 세비안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비안은 이렇게 만납니다. 한국에서는 체바의 선이라고 불러요. 체바의 선분, 체바의 정리라고 하는데, 왜 체바라고 하는지 알겠지? 세바 할 수 없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비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잘못 읽었다가 시바, 세바 이 잘못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음이 큰일 나니까 체바라고 읽는다고. 알겠지? 한국에서는 체바, 뭐 개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읽는데 미국에서는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세비안이라고 부른다. 자, 좋아요. 또 이거 막 또 뭐 세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라. 큰일 난다잉. 자, 그래서 이제 세비안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특징적인 친구가 뭐냐면 요 자식 있잖아요. 요 자식에만 비단 해당되는 건 아닌데 얘가 콜리니어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게 특징이지. 콜리니어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뭔가 콜리니어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 선에서 내가 수선의 발을 떨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높이의 비율들이 등장해요. 높이의 비율 H1, H2, H3이라고 불러보면 H1 over H2, H2 over H3, H3 over H1은 그냥 1이야.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H1 대 H2의 비율이 뭐였냐면, 요놈 대 요놈의 비율이 뭐였냐면, 요놈 대 요놈의 비율이었어요. 이해돼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거랑 비슷하게 H3랑 H2의 비율도, H3랑 H2의 비율도 요놈과 요놈의 비율이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 다음에는 H1과 H3의 비율은 요놈과 요놈, 하이퍼트뉴스의 비율들이랑 똑같다는 것이, 얘네들은 하이트의 비율이었다면, 얘네들이 하이트의 비율이었다면 하이포테뉴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95번부터 이제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에 돌입했어요. 여러분들. 그지? 대단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칭찬해요. 야, 자, 이제 서클에 관련된 또 탄젠트에 관련된 설명인데, 서클 앤 탄젠트에 관련된 설명인데, 여러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필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선생님, 그리고 참고로 노란색 미리 촬영하기 시작하기 전에 딱 준비해놨어요. 특징을 좀 준비를 해보니까, 특징을 적어보니까 이런 느낌들이 적히지 않을까? 서클에서의 특징은 포인트가 바깥에 있을 때 이건 그림으로 그냥 딱 적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탄젠트 포인트가 항상 두 개가 그어질 수 있어. 탄젠트가 두 개가 그어지는데 이 탄젠트가 항상 같습니다. 탄젠트의 길이가 항상 동일합니다. 다시, 탄젠트의 길이가 텐전스 길이는 같다. 항상 같더라. 그리고 수직 2등분 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수직 2등분 된다는 게 요게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항상 요렇게 그어져 있는 애를 지나가는 애더라 라는 것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탄젠트 하다 보니까 직각이잖아요. 직각이다 보니까 앵글로서 또 체이싱이 되는 애들이 있어.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가 선생님이 이거 조금 더 설명해 줘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각도가 있는데 여기 텐전트 포인트야. 얘가 텐전트 포인트고, 선생님 여기서 어떠한 삼각형을 아무거나 그렸습니다. 아무거나 그린 상황에서 선생님은 이 각도를 같다라고 부를 거고요. 선생님은 요 표시해놓고 요거 두 개도 같다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표시를 할 수 있잖아.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잘 보세요. 이거 세타라고 적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90도 빼기 세타야. 이게 90도 빼기 세타고 이거 90도 빼기 세타거든. 그럼 90도 빼기 세타가 두 번 나왔으니까 180도 빼기 2 세타지. 그럼 얘가 몇 도인 거야? 얘가 2 세타인 거야. 이해돼? 이게 몇 도야? 세타라니까. 반등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각도에 해당되는 느낌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얘는 사실 선생님은 AMC10에서 조금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AMC10, 12 난이도 혹은 KMO 1차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각도 찾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AMC8과 매스 카운트 수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건데, 선생님 준비한 문제는 사실 이 특징들과 별개로 그냥 직접 해봐야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얘는 특징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알고 가야 되는 것들,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풀이를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 어떤 ABCD가 있는데요. ABCD가 있는데 여기에 원이 이런 식으로 그어지나 봐요. 원이 이런 식으로. 되게 힘들다, 그지? 이 원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그어지나 봐. 얘가 A고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제 CD, AB, CD. 그 여기에 mid포인트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요 mid포인트를 선생님이 M이라고 불러볼까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가장 긴 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minor arc, distance of minor arc의 저 길이가 실제로는 2다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2다. 오케이. 자, 집중.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원의 넓이지. 잘 봐.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있는데, 원의 중심을 우리 레이디어스, 이 반지름을 R이라고 불러볼게. 그럼 얘도 R인 거 맞지? 얘도 R이야. 얘도 R이다. 그러면 요거 R이었죠. 저 R에서 이만큼을 날리니까 요 길이가 어떻게 돼? 요 길이가 R 빼기 2가 되는 거지. 얘가 R 빼기 2야. 그럼 집중. 이 길이는 뭘까? 얘가 R이고 R 빼기 2야. 2R-2지.
근데 얘는 2등분 됐잖아. 선생님 그거 2등분 된 거 어떻게 알아요? 2등분 된 거 어떻게 하냐면 센터를 지나가거든. 수직 2등분선으로. 콜드니까. 그럼 요 길이는 r 빼기 1인 거야. 랭스가 다 나와 버렸네. 랭스가 다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표시를 해보니까 얘가 r인 거고 얘가 r 빼기 1인 거고 얘가 r 빼기 2인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거 r이래요. r. 허허. 지금 나 지금 직각 보고 있다. 나 직각 삼각형 보고 있는데 직각 삼각형 보고 계신데 길이가 전부 다 r로 나왔어. 그럼 누구 쓰고 싶어? 피타고라스 쓰고 싶지? 피타고라스 써버리는 거야. r의 제곱은요. r 빼기 1의 제곱에다가 r 빼기 2의 제곱까지 적어서 r 제곱은 r의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더하기 r의 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다. 쫙 지워주시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r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여기 1이고 여기가 4였다. r의 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r 빼기 5랑 r 빼기 1은 0입니다. r은 5거나 1입니다인데 r이 1이 돼버리면 닥터 스트레인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요 또. 그러니까 5가 될 수밖에 없어. 하하. 그럼 5니까 내가 계산하고 싶었던 건 5였고 진짜 말이 된다 대기는. 얘가 5고 얘가 5고 얘가 3이고 얘가 4야. 그럼 말이 돼. 말이 된단 말이야. 아하. 그러면 나는 5의 제곱 곱하기 파이 25파이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96번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95번까지 해결을 해봤고 우리 96번 가도록 하는데 96번도 아주 클래식한 internal tangent, external tangent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얘도 클래식한 문제고 96번은 뭐 어디서 봐도 그냥 그냥 당연하지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어디서 봐도 무난하게 나올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자, internally tangent에 관련된 internal tangent에 관련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결국에는 핵심은 센터 연결해서 피타고라스 쓰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긴 한데 이게 문제를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특징점을 좀 적어줄 필요는 있어요. 먼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이게 서클들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external tangents는 총 2개가 나타납니다. external tangents를 이런 식의 요 길이 있지. 선생님 표시해 볼 테니까 잘 봐봐.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 2개 똑같거든. 요 길이 2개 똑같아요. 둘이 똑같은데 저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external tangent라고 불러. 오케이? external tangent라고 부른다. 쟤네들을. 근데 이걸 찾는 경우도 피타고라스라는 거야. 이걸 찾는 경우는 어떻게 피타고라스냐면 여기에 센터랑 센터들을 긋고 또 연결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을 해줬어. 그러면 내가 요 놈과 평행하게 external tangent랑 평행하게 그어줄 수 있거든. 평행하게 그어주면 요 길이를 레이디어스의 뺄셈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요 길이도 주어진 상태라면 얘는 당연히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다면 external tangent였다면 선생님 두 번째 그림으로는 internal tangent를 그려줘야겠지. internal tangent를 만약에 그어주겠다라고 하면 internal tangent는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친구들이겠지. 요것만 있겠냐? 사실 얘도 있었겠죠. 이렇게 그어진 애도 있었겠지. 근데 얘는 빼자고. 얘는 우선은 빼버리고 이런 애들을 internal tangent라고 하는데 2개가 그어진다. internal tangent라고 긋고 internal tangent라고 표현을 하고요. 총 2개가 그어진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센터끼리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센터를 그어줘야 될 거 아니야. 센터를 그어주면 놀라운 정보들이 그어지죠. 왜냐면 얘가 수직이거든. 수직이다 보니까 마치 여기서 노란색으로 우리가 새롭게 표시했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그어서 그냥 새롭게 그냥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싹 이제 연결이 끝나는 거야. 연결 지점까지 완벽하게 끝나는 거거든. internal tangent의 길이는 바로 요 길입니다. 바로 요 길이고 선생님도 이걸 좀 더 표시를 해주면 요 길이 얘기하는 거야. 저 길이가 internal tangent인 거고 얘네들 길이는 이렇게랑 요 길이 똑같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일이랑